we were taught that LDL cholesterol is the big risk, right? If your LDL cholesterol is high, you are at risk for heart disease. And yet we're seeing that some of the time that turns out to be patently false. This is a study that looked at 136,000 patients admitted to the hospital for a coronary artery event. And in these patients, they looked at LDL cholesterol level. And you can see that nearly 50% of them had what you would consider a low LDL cholesterol level. 즉, LDL이 낮다고 해서 심장병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고, 만약 LDL 자체가 위험 요소라면 LDL이 낮은 환자가 절반이나 되는 이 결과를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1961년)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지 표지에 실린 앤셀키스라는 생리학자의 한 가설로 인해 전 세계는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포화지방 섭취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인다는 주장이었는데요. 현재 우리가 먹고 있는 저지방으로 만든 우유, 스낵 등의 제품이 어쩌면 이런 주장 때문에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앤셀키스는 7개국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방 소비량과 심장마비 발생률을 비교했을 때 지방을 더 섭취하는 나라일수록 심장마비 발생률이 더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결론은 단순했습니다. 나라별 결과값에 점을 연결하면 상승했고 지방 섭취가 많을수록 심장마비가 증가하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결국 지방을 많이 먹으면 몸에 지방이 쌓이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 결국 심장마비가 온다는 것이었는데요. 뭔가 좀 어설픕니다. 문제는 이런 가설이 미국 농무부, 미국 의학협회, 미국 당뇨병협회, 미국 심장협회에 받아들여졌고 이후 저지방 저콜레스테롤 운동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앤셀키스가 사용한 데이터는 7개국뿐만 아니라 총 22개국의 데이터가 존재했으며 이를 모두 포함하면 지방 섭취와 심장마비 발생률 사이에 명확한 상관관계를 찾을 수 없었다는 것이죠. 즉 자신에게 유리한 7개국의 데이터만 사용했고 마치 자신의 가설이 타당한 것처럼 보이도록 조작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브레이밍햄 연구에 참여했던 연구자 중 한 명인 조지만 박사는 지방은 높은 콜레스테롤이나 관상동맥 질환의 주요 원인이 아니면 이 가설은 미국 대중을 대상으로 한 역사상 가장 큰 사기극이라며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이론이 여전히 가설이라는 점입니다. 즉, 단 한 번도 과학적으로 증명된 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최근 저탄수화물 식단이 건강에 좋다는 건 수많은 정보와 논문들로 인해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인식이 있지만 그럼에도 지방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편한 시선이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포화지방은 동맥을 막는 주범이라는 인식을 강하게 주입받아왔기 때문인데요. 광고에서는 베이컨 기름이 배수구를 막는 장면을 보여주며 마치 포화지방이 우리 혈관에도 같은 영향을 미칠 것처럼 묘사하기도 하죠. 인류가 지금까지 생존하고 진화할 수 있었던 건 뛰어난 지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성인의 뇌는 전체 대사 에너지의 약 25%를 차지할 만큼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기관입니다. 즉, 인간은 뇌의 에너지 소모가 크기 때문에 고농도의 에너지가 있는 충분한 지방이 필요합니다. 결국 우리의 장에서는 섬유질이 많은 음식에서 충분한 에너지를 얻기 어려웠고 영양 밀도가 풍부한 음식에 의존하게 되었는데요. 때문에 가장 높은 칼로리를 제공하는 지방이 1순위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은 1g당 9칼로리로 모든 영양소 중 가장 높은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따라서 인간은 예로부터 환경이 허락하는 한 가능한 한 많은 지방을 섭취하려 했을 것입니다. 지방은 단순한 에너지원이 아니라 생존과 발전을 가능하게 한 필수적인 영양소였던 것입니다. 여기 지방의 효율성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티모시 앨런 올스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열리는 160km의 극한 마라톤에서 2번이나 우승한 전 세계 최고 기록 보유자인데요. 올스는 처음에는 레이스 도중 지속적인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수십 개의 스포츠제를 섭취했지만 이후 저탄수, 고지방 식단으로 전환하면서 더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몸은 에너지가 풍부한 지방을 선호하도록 설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을 무조건 줄여야 한다는 개념이 의학계의 정설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몸은
지방을 원할 뿐 아니라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세포막을 형성하여 뇌세포를 만들고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테스토스테론과 같은 중요한 호르몬을 합성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즉, 콜레스테롤은 단순한 나쁜 것이 아니라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요소입니다. 콜레스테롤과 지방은 혈관 표면에 단순히 달라붙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동맥벽 안쪽에 쌓이게 됩니다. 즉, 혈관 내부에서 지방이 그대로 굳어 혈류를 막는 것이 아니라 동맥내벽 아래에서 복잡한 생리적 과정이 진행되면서 플라크가 형성되는 것이죠. 심장마비는 단순히 지방과 콜레스테롤이 혈관을 막아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염증이 있는 부위에서 콜레스테롤이 발견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콜레스테롤이 문제의 원인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화상을 입으면 물집이 생기지만 물집 속의 액체가 화상의 원인은 아니듯이 혈관 염증 부위에서 콜레스테롤이 발견된다고 해서 콜레스테롤이 문제의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콜레스테롤이 아니라 염증입니다. 과거 우리 조상들이 섭취한 포화지방은 오늘날 우리가 흔히 섭취하는 지방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과거 호모사피엔스가 자연에서 자란 동물들의 지방을 먹었다면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지방은 공장에서 가공된 식품으로 먹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장 호르몬제를 맞고 좁은 축사에서 자란 소나 버터가 대표적입니다. 중요한 건 지방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지방이냐에 따라 다르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자연의 생선과 육류, 견과류 등으로 오메가3와 6를 섭취했지만 현재는 카놀라유, 콩기름 등의 대량 생산된 식물성 기름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식물성 기름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식물성 기름들은 단순히 씨앗을 압착해 짠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화학적 정제 과정을 거치는데요. 핵산용매로 추출하고 수산화나트륨으로 표백 후 증기로 처리하게 됩니다. 이러한 고도로 정제된 식물성 기름들은 결코 우리 몸에 좋을 리가 없습니다. 다시 지방에 대한 내용으로 들어가서 문제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지방을 많이 먹으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져 심혈관에 문제가 되지 않냐라는 의문을 제기하는데요. 하지만 콜레스테롤 수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따로 있습니다. 위대한 콜레스테롤 신화의 저자 중 한 명인 조니 보든 박사는 한 강연에서 리용식단 심장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콜레스테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 연구에서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고 심혈관 질환 위험이 매우 높은 605명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비교했는데 첫 번째 그룹은 포화지방을 포함한 지중해식 식단을 섭취했고 두 번째 그룹은 반대로 포화지방 섭취를 줄이고 콜레스테롤 섭취를 하루 300mg 이하로 제한하는 식단을 하게 했습니다. 결과는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첫 번째 그룹에서는 심장마비로 인한 사망률과 전체 사망률이 크게 감소한 반면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을 제한한 저지방 식단을 따른 두 번째 그룹에서는 사망률이 더 높았다는 것입니다. 즉,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을 줄이는 것이 심장 건강에 반드시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연구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이 연구 결과를 설명한 후 조니 모든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흥미로운 건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져서 심장병 사망률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콜레스테롤 수치와 상관없이 사망률이 감소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HDL과 LDL은 어떨까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HDL은 좋은 콜레스테롤, LDL은 나쁜 콜레스테롤이라는 개념도 이미 시대에 뒤처진 이론일 수 있습니다. 피터 아티아 박사는 콜레스테롤에 대한 강연에서 이 HDL과 LDL의 개념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We were taught that LDL cholesterol is the big risk, right? If your LDL cholesterol is high, you are at risk for heart disease. And yet we're seeing that some of the time that turns out to be patently false. This is a study that looked at 136,000 patients admitted to the hospital for a coronary artery event. And in these patients, they looked at LDL cholesterol level. And you can see that nearly 50% of them had what you would consider a low LDL cholesterol level. 즉, LDL이 낮다고 해서 심장병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고, 만약 LDL 자체가 위험 요소라면 LDL이 낮은 환자가 절반이나 되는 이 결과를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LDL과 HDL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크기와 성질이 다른 다양한 입자로 나뉩니다.
더 위험한 건 LDL 자체보다 혈중 중성지방의 과잉 축적입니다. 중성지방도 LDL, HDL처럼 리포 단백질을 통해 운반되므로 혈중 농도가 높아지면 문제가 되는 거죠. 피터 아티아 박사는 가공 탄수화물과 설탕을 많이 섭취하면 혈중 중성지방 수치가 상승한다고 말합니다. 중성지방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아이러니하게도 고지방, 저탄수화물 식단이라는 것인데요. 하지만 소비자들에게 저지방 제품들이 좋다고 홍보하고 실상은 탄수화물을 더 많이 첨가함으로써 오히려 심장병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믿고 먹었던 저지방 건강식품들이 오히려 심장 건강에 해를 끼치고 있었던 겁니다. 진짜 문제는 지방이 아니라 바로 설탕입니다. 영국의 생리학자 존 유드키는 이미 1972년에 순수하고 하얗고 치명적인 설탕의 문제라는 책을 통해 설탕이 우리 건강에 진짜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사실 그는 이미 1957년부터 설탕이 건강 문제의 핵심 원인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1977년 미국 정부는 저지방 식단을 건강의 기준으로 공식 채택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참담했는데요. 신부전으로 인한 입원율 급증과 심혈관 질환이 여전히 전 세계 1위의 사망 원인이라는 겁니다. 즉, 저지방 식단을 도입했지만 심장병은 줄어들지 않았고 오히려 더 악화되었습니다. 사실 체중 증가와 관련된 데이터를 보면 저지방 식단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직후부터 사람들이 급격히 살찌기 시작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저지방 식단이 권장되면서 오히려 비만율도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Hey, Clinton, get back to work. Like me. 이제 우리는 포화지방은 단순히 안 좋은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요소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진짜 버려야 할 것은 설탕과 가공식품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지방으로 먹어야 건강하다고 상식처럼 자리 잡고 있어 안타깝기만 합니다. 특히 육류의 지방도 마찬가지로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지방도 어떤 지방이냐에 따라 다르다는 겁니다. 비좁은 축사에 갇혀 옥수수 사료만을 먹고 항생제를 맞아가며 자란 소의 지방보다는 넓은 초원을 걸어다니며 풀을 먹고 자란 소의 지방이 훨씬 더 건강합니다. 소는 원래 자연에 돌아다니며 풀을 먹고 진화한 동물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쉽게 접하는 소고기는 빠른 공급을 위해 공장 사육으로 키우기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져 항생제를 계속 맞아야 한다는 겁니다. 항생제로 인한 잔여분은 결국 우리가 먹는 고기와 유제품으로 이어지고 이는 우리 몸에 고스란히 축적되는 겁니다. 그러니 지방 중에서도 더 건강한 지방을 선택하려면 자연에 방목되어 길러진 고기와 지방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제 지방의 섭취가 오히려 더 건강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방을 줄이는 것이 오히려 수명을 단축시키는 지름길이라는 걸 반드시 잊어서는 안 됩니다. In fact, a review of 53 randomized controlled trials lasting a year or more, comparing high-fat to low-fat diets head-to-head, found that the high-fat diets outperformed the low-fat diets every single time. You see, diets higher in good fat can help reverse chronic disease, can make your brain work better and faster, helps your metabolism speed up, and it even helps your skin glow and help you lose weight. Higher fat, low carb diets work better than low fat, high carb diets.